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요즘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듣는 새로운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누가 미디어 탈곡기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머머 정말이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라고 해서 세월호 관련돼서 세월호 5주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단체들 한 7, 8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제가 맨날 바쁘다고 했던 그 피해자 지원 매뉴얼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런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회의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서로의 원고를 보면서 이제 막 지적하고 이런 걸 더 넣어달라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한 분이 저 미디어 탈곡기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뜻밖이어서 깜짝 놀랐고요. 우리 사실 미디어 탈곡기가 재미없기로는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매불쇼처럼 막 낄낄거리는 것도 아니고. 낄낄거리면 또 낄낄거리는 그런다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고요. 뭔 말하는지 사실 그렇게 썩 쉽지도 않은데다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 방송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못 전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어쩔 땐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전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듣고 있어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또 이번 주말에 우리 딸내미 큰딸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요. 우리 딸은 안 들어요. 그거 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딸 남자친구가 듣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런데 저는 그 남자친구라는 애를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둘이 아주 깨치네요. 지금 연인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엄마가 하는 그걸 듣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딸한테 톡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걔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머 걔는 우리 걸 듣나 보네 그랬더니 너무 훌륭한 친구다. 결혼해야겠네. 너무 훌륭한 친구다. 왜 이래 이거 하나 듣는다고 또 세상에 그런 나도 안 듣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이거 있습니까? 듣고 계시겠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진주한테 우리 둘째한테 네 남자친구한테도 들으라 그래라 라고 또 한자소리를 했더니 둘째가 뭐 그런 걸 시키냐고 짜증나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또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맞아요. 많아요. 이 그래서 신문기사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뉴스를 라디오로 음성으로만 설명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쉽지 않지만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걸 음성으로만 들으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죠. 기본적으로 또 언론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면 조금 괜찮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전문적인 것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언론의 기본 저번에 이제 조선족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상식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자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막 언론에 막 특화되어 있는 분들만 듣는 게 아니고 다양하고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 관심 갖고 조금씩 이 언론 문제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약간 그런 주제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런 주제랑 비슷하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중국 동포 혐오 보도 방송 그 보고서 나갔을 때 우리가 간혹 그렇게 인권 관련 모니터 보고서가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나가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랜만에 또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민원연의 가치는
이런 모니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나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시민이 모니터원이에요. 그렇죠. 온 시민이 아주 수준도 높아졌지만 비평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인권 관련된 오해나 편견은 사실 그 당사자들이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잘 몰랐던 그러니까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민원연이 그 당사자 플러스 민원연이라는 언론 단체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편견, 심지어는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비평을 하는 거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없죠. 사회에서 네. 찾아보기 힘든 역할 그런 걸 또 민원연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가치를 느꼈고 오늘 말씀드릴 방송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예요. 우리가 그냥 보도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까지는 다 서설이었고요. 시작합니다. 오늘 몰래카메라 눈치 100단, 눈치 1000단입니다. 네. 민원연 종편 모니터. 몰래카메라 특집. 평상시에 이 몰래카메라가 와도 난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알고 이거 있습니다. 진짜 몰카네. 요번 거는. 제가 원래 몰카라는 용어는 부적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 촬영,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이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희화화 또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몰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네. 제가 지금 몰래카메라라고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취재 방식, 언론의 취재 방식 중에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아마 그래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뭐죠? 네, 이건 이제 물론 이것도 불법 촬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위장 취재, 함정 취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도 간혹 범죄 수사를 할 때 용의자를 체포할 때 함정 수사라는 걸 하죠. 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함정 수사와 함정 취재 모두 늘 위법성 논란이 따라다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함정 취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확실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취재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 범죄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진이 피해자를 가장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서 뭐 사기든 뭐 갈취든 여러 가지 범죄에서 직접 부탁을 드려서 동의하에 상황을 보도한다거나 찍거나 아니면은 배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범행을 유도하는 형태로 수사 또는 취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이제 위장 취재, 위장 수사라 그러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본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방식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타파도 간혹 사용하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 무슨 인터넷 불법 도박인가요? 그 사이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채용을 하는데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와 그렇죠. 있었다. 그 알이죠. SBS 그 알.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인터뷰를 쭉 하다가 우리가 사실 그 알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해서 신고해서 잡아갔죠. 잡아가는 경찰. 사실 그런 경우는 SBS가 최소한의 노력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 취재를 했지만 범행 현장을 봤으니 그쵸. 최소한의 역할 뭐다? 신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취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도망가니까 가해자가. 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많이들 아실 법한 위장 취재 같은 경우에는 KBS가 탐사보도부에서 탐사 K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상도 줬지만은 교도소 내부 비리, 교정 비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호화스러운 독방을 사고 파는 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뻥치고 나오는 뭐 이런 이제 교정 비리를 보도했는데 그때 KBS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기도 했던 한 그 교정비리 브로커 변호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한테 마치 자기가 청탁을 하러 간 사람인 것처럼 물론 KBS 기자가 아니고 아마 배우가 동원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브로커가 막 금액까지 소개해주면서 뭐 이 독방은 얼마, 저 독방은 얼마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KBS 기자가 탁 들어갔죠. 탁 들어가서 우리가 원래 취재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혀내는 게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TV조선이 종편 3사 중에 그러니까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중에 유일하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3월 22일에 미성년자 노리는 이름 없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이 방송이 한 45분 됩니다. 방송 시간이 45분 되는데 방송 시작하고 앞절반 20분 가량을 바로 그 위장 취재 현장으로만 채워요. 20분을. 그 위장 취재한 게 아마 일부만 보도했을 텐데 네. 10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가서 취재진이라고 발견하면 도망가겠죠. 그 추격하는 장면만 10개를 내보낸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채팅 앱을 네. 통한 성매매 시도죠. 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장 취재를 하려면 청소년 여성인 척하고 앱에 가입해서 가입해야지. 제작진이 청소년 여성인 척 위장을 해서 그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그러니까 범행을 유발시켜서 현장에 나오게 했겠죠. 해야죠. 그러면은 그 현장에 나오게 하는 데까지 남성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 채팅 앱상에서. 그 대화 내용, 그 아주 말로 담기 어려운 성적 묘사로 가득 차고 범행 방식 그대로 노출된 심지어는 범행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 주고 방식이 모두 고스란히 노출된 그 대화로 20분을 채운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아니 한 건 다 보여줘야지. 본전을 지금 이게 용역 내가 보기에 외주인 것 같은데 우리 최선을 다했어요라고 그냥 방송국에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지금 보낸 것 같은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가 노력한 것은 다 보여주겠다. 보고. 네, 거의 용으로.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니면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취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취재도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이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10년 전에도 있던 거예요. 이 채팅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어떤 매체는 좀 달라져요. 옛날에 막 버디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체는 뭐 다양하게 달라지더라고. SNS에는 제목들은. 그런데 조금 더 뭐가 더 용이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그 어떤 기술 혁신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지. 왜냐면은 이런 채팅 앱을 통한 이런 식의 만남, 이런 부적절한 만남들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오래되고 뭘 이걸 이렇게 10번이나 함정 취재를 해가지고 하고 있나. 뭐 목적이 뭔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 네, 일단 그게 있어요? 일단 처장님 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주제 자체니까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성매매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의 20-30년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인터넷 메신저라는 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처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라진 버디버디라든가 그 전부터 버디버디도 사실 이미 좀 유행을 탄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이었고 그 전부터 상당히 오래된. 오 그래요? 네, 난 몰랐네. 논란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논란인데 TV조선이 이거를 이제 한 이유는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이 성매매가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똑같이 인터넷 공간이긴 한데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거로 이게 방식이 이루어진다? 옮겨간 방식은 똑같지만 채팅이라는 방식은 똑같지만 어디로 옮겨갔다?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옮겨갔다. 딱 그거 하나가 있고요. PC에서 모바일로. 예.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환경 안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한 건데 그게 이제 성매매 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제 TV조선이 이거를 보도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분간의 매우 선정적인 내용, 위장 취재 및 실제 대화 내용 노출 말고 나머지 25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팅 앱을 개발한 회사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채팅 앱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거의 100이면 100 모두 청소년 상대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어요. 채팅 앱에서. 예. 그런데 채팅 앱 개발사들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로 돈이 벌려요. 그걸로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 구조로 내비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져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거의 아무 대응이 없다는 점. 경찰도 별 관심이 없다는 점. 이런 점도 보여주고 지금 국회에 관련법이 올라가 있지만은 계속 국회의원들이 무관심 속에서 계류 중이고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또 하나 이제 보여준 것은 해외에서는 성매매가 직접 성립되지 않아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을 하고 있다. 이게 해외 사례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거를 또 함정 수사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프로그램으로 또 맞아. 그걸 알고 계시는구나. 신기하네. TV조선이 그걸 보여줘요. 이제 필리핀에서 하도 그런 게 성매매가 이제 성행하니까 필리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여성인 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성매매 시도 남성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 나라마다 너무 많으니까 그 나라에 다 줍니다. 인터폴하고 다 체포합니다. 그래서 영국, 호주 이런 데서는 그 남성들을 다 처벌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다. 시도했던 걸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적 미비점도 짚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청소년 성매매를 하면 성을 매수한 남성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까지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법상. 그래서 그런 점까지 짚어서 나머지 25분에는 납득할 만한 내용, 좋은 내용이 있지만 네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까 PD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무리 그래도 그걸 왜 20분씩이나 보여주냐. 10개살이나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말은 위장 취재를 할 수는 있는데 20분이나 보여준다? 10개나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그 한국 영상기자협회에서 만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그리고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이런 데 보면요. 위장 취재는요.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위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왜냐? 대체로 판례상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본인의 위장 취재 자체가 위법이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아니면 함부로 사유지를 침입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인권 침해 여지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위장 취재가 필요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다면 그게 왜 그 방법 외에는 취재할 수단이 없는지 그렇게까지 해서 보도해야 되는 그 보도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당성을 편집권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엄밀하게 하고 있어요. 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위장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다면 방송에 냈다면 시청자들에게 왜 그게 필요했는지 명시해라.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모든 방송. TV조선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TV조선처럼 하나의 주제 단일 주제에서 10개 살에 20분간 보여주는 보도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건 사실 앞에 약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장 취재를 하는 거는 보통은 범행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굳이 꼭 넣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도 앞부분에 탁 보여주고 시청자 이목을 끈 다음에 보통 이런 건 이목 끌기거든요. 그렇죠. 끈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기네가 이제 아주 하고 싶은 심층적으로 말들. 취재한 본질적인 내용들. 근데 TV조선은 이게 본질인 거예요. 20분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장 취재라는 부분에서 일단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다. 20분이나 내보낸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다 좋아요. 위장 취재에서 가해자 현장에 불러서 딱 우리 TV조선입니다 해서 막 쫓아가고 막 도망가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노력하셨으니까 그 취재한 거 노력하셨으니까. 그런데 카톡 내용은 왜 20분 내내 또 주구장창 같이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를 넘어서서 확실히 문제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선정적인 대화 이런 거가 그냥 여과 없이 나온 여과 없이 다 나온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걸렀겠죠. 물론 나름대로 걸렀겠지만은 이 대화 내용을 너무 상세히 노출한 점은 두고두고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는 대화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적이고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방에 입장하자마자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쪽지가 쏟아집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쪽지를 먼저 한 거야. 15살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 가능하죠.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다 맞추겠다. 그래서 가격도 얘기하죠. 25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에 따라서. 야, 참. 그러니까 범행 방식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범행 방식과 은폐 방식, 이 지금 성매매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은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 가해자의 대화 내용과 채팅 대화 내용과 실제로 TV조선이 위장 취재 결과에서 불러낸 다음에 취재진이 들어가기 전까지 또 그 배우랑 대화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도 그냥 그대로 다 노출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막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무인텔은 사람이 아예 없고 기계로 계산해서 카드가 나와서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일반 모텔은 카운터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성년자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무인텔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하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채팅 앱뿐만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도 이게 넘어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 좋아요.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은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카카오톡에서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근데 이제 카카오톡으로 시도를 한 남성도 위장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범행 방식이 이제 노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런 은어들도 노출됩니다. 이 은어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쓰는 은어가 있어요. 이렇게 성매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TV조선이 다 위장 취재하면서 찍은 건데 돈 주는 사람인 내가 갈 수 없다. 님이 와라. 그러니까 이 님이 오라는 건 이제 자기가 성매매를 시도한 그 여성한테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많은 남자는 약속 장소를 계속 바꿨습니다. 안 들키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다. 번호를 먼저 달라. 번호를 먼저 줘야 내가 믿고 나간다. 뭐 이런 방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하고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카카오톡에서도 범행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줘야만 보도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최영님 뭐다 삐처리해가지고 뭐 내보내야 되나요? 아무튼간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위장 취재에서 들킨 범행 시도자가 이것도 못 말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 그러냐면은 카카오톡 대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발언들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기는 단속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 범행의 어떤 본질적인 그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나 근본적 원인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냥 한편의 추격 스릴러,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이 목표인 거예요. 선정성으로 가는 거죠. 네. 뭐 위장 취재에서 자기들이 잡은 그 범행 시도 남성들을 10명이나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위장 취재의 문제, 왜냐면은 위장 취재를 보통 우리가 많은 보도에서 접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 이 TV조선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는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왜 계속 이것만 보여주지?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20분간. 물론 20분을 기다리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취재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보통 다른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 할만 해도 20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목을 끝나면 바로 이제 본질적 부분으로 넘어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장 취재가 원래 근본적으로는 허용이 될 수가 없는 방식이구나.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끝났어? 예, 뭐 나머지 보도 내용 그래도 TV조선이 나머지 25분에서는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TV조선이 취재를 하고 있을 기간에 경찰과 여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 성매매 집중 단속 기간을 벌일 때였어요. 그런데 여가부가 보도한 보도 자료에서는 경찰과 우리 여가부가 같이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모르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어이없는 상황들. 이런 것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아주 짧았지만 차라리 이 부분이 길었어야 되는 건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그 법의 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처벌받을까봐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전과자가 될까봐 신고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대목이 아주 짧게 있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 한 1, 2분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오히려 길게 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라고. 예.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그나마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지만 이것도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TV조선의 보도 내용의 대부분이 채팅 앱에 조명이 가 있어요. 채팅 앱만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물론 채팅 앱도 지금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큰 문제의 틀 안에서 보면은 채팅 앱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굳이 TV조선이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이 문제를 탐사보도하고자 했다면은 채팅 앱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시각으로 그렇죠. 여러 지점을 좀 훑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채팅 앱의 심각성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럼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대안. 또는 피해자들이 당장 어디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분량은 늘렸어야지. 하다만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위장 취재만 20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제가 요즘 그 성매매 보도 가이드라인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아무튼간에 저희는 그냥 아주 가볍게라도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일반 성매매와 어린이나 청소년 성매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포주가 있어요. 거기에도 청소년 성매매의 포주가 있어요. 포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 그 포주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청소년 성매매 하고 있는 이 당사자들은 사실 그 성인도 지금 그 성매매 당사자들을 성매매를 하는 그 분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다. 그러니 뭐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서 아예 그 매수자만 그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되기 이전에라도 청소년은 안 된다. 청소년은 처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처벌하면은 그게 이제 약점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속 숨고 신고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뻑하면은 성매매였다고 우기고 막 떡볶이 사주고 성매매였다 그러고 정말 황당한 맞아요. 사람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사귀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약간 원래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모두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나쁘고 다 똑같이 접근해야 되지만은 특히 최소한 청소년에 대한 폭력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이거는 청소년을 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면 이제 결론은 디테일하게 봐서 뭐 함정 취재냐 뭐냐 뭐 너무 많은 정보를 보여줬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 방송이 과연 미성년자 노리는 이름 없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고 하는 남자들을 고발하려는 그런 목적 그리고 성매매를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방송인가 의심이 가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널리 알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알려주는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저는 일단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TMI가 제공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악의적인 호기심. 나도 엇나간 호기심을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잘하신 게 뭐 우리나라의 법의 미비점도 있지만은 TV조선이 자기네가 취재한 거를 이렇게 위장 취재한 거를 경찰한테 보여줘요. 네.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시도만 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거 간 사람이 다 TV조선 제작진 아니었냐. 실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하나하나가 괜히 엇나간 호기심만 유발시킨 다음에 처벌되지 않는 것까지 보여줘. 물론 TV조선 그걸 비판했습니다.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네. 그렇지만 그거를 20분이나 보여주는 바람에 이게 보도에 자기네가 원래 가졌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얄딱구리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얼마 뭐 이런 얘기 도대체 왜 알려줍니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나와. 계속. 네. 아, 그래요. 계속 나와. 뭐 대실 잡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한 우리가 성폭력 보도할 때 제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성애화하지 마라. 너무 스토리를 자세히 알려주지 마라. 근데 요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호기심 확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보도가 이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 문제가 많은 장면에 비해서 정작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년 성매매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를 잡으려면 이럴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보도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 청소년 성매매를 잡으려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고 여기서 다 누수가 생겨.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보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으려고 하는 보도가 아니고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보도. 그냥 방송에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부주의한 경우들이 어떠냐면 옛날에 뭐라 그러죠? 지금처럼 약 사기가 까다롭지 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냥 약국에서 팔 때. 그런 때에 어떤 약을 먹으면 환각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 약이 환각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 그걸 아는 사람은 소수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이게 뭐 몇 알을 먹으면 환각 효과가 나온다. 약 이름도 다 가르쳐줘. 박스 막 보여줘. 그러면서 나온다. 근데 이 약을 사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가 기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10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해. 처방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뭐 쭈구쭈구 거짓말하는 방법을 또 다 얘기해줘. 방송 다 보고 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인터넷에서 쳐보는 거고요. 인터넷에서 쳐보는 사람이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모르던 사람은. 관심 없던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한번 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어차피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뒤지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냥 멍 때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넘기다가 그냥 채널 위아래로 꾹꾹이 눌러보다가 이거 보고 괜히 관심 생겨서 오히려 정말 음란마귀에 빠지는 나쁜 사람이 되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 방송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매매를 막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는 거의 그런 방송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세잖아라고 말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당신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부주의해서 아니면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TMI 너무 과도한 선정적인 보도 오히려 오직 시청률 장사와 클릭 장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아도 될 걸 보도하는 또 다른 사례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정준영 사건에서 그 지라시상의 피해자들을 괜히 보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식 입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뭐 법적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그분들 실명과 사진이 보도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공식 입장을 내건 말고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지라시상에 거론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피해를 입은지 모른다고요. 근데 언론들이 그걸 보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유포되는 거죠. 네. 똑같은 비슷한 사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상황들을 무조건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런 성범죄에서는 많이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입니다. 네.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을,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채용이 마감이 됐어요. 지난 일요일 저녁 밤 12시에 이전에까지 보내주신 분들, 12시 이후에 보내주신 분이 2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분은 접수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는 홍보활동가는 몇 분 지원을 안 하시고요. 모니터 우리 역시 요즘 모니터가 대세인가 봅니다. 모니터 활동가가 진짜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민원연 핵심 아닙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사실.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힘들어 하시는데 밖에 있으면 또 하고 싶어 해. 우리 활동가들은 다 얼굴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괭 해가지고 다들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울증 환자입니다. 참 나와. 농담입니다. 예, 이것도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저는 또 그 우울증 환자를 갈구는 처형님께서는 그냥 환자세요. 온몸이 아프시는 환자시고. 자, 그런데요.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턴을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뭐 몇 명인지 또 모르지만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인턴을 더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활동가 모집이 끝나자마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인턴하는 분들 중에서 지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턴에 공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활동가 채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턴 채용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인턴 채용 공지를 오늘 냅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공지를 올려서 4월 16일 날 자정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부터요.
그 이력서 양식 같은 걸 저희가 올려드렸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자세한 내용을 보내줘. 우리가 원치 않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막 자꾸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양식을 올려드렸어요.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원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번과 같이 저희 인턴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단 일주일 5일 내내 출근은 못하겠다. 뭐 4일 정도, 3일 정도 내지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러실 때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근무 시간을 겁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데 저는 전일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 업무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착실하게 3개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용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어떤 모니터가 될지 몰라요. 종편이냐 신문이냐 방송이냐 유튜브냐 무엇이 걸릴지 모릅니다. 유튜브까지. 네네. 그래서 모니터 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언론사 지망생도 괜찮고요. 또 평소에 언론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던 농객분들 오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혹시나 저희 활동가를 지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그분들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도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왕이면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나는 인턴이라도 되고 싶다 하면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똑같은 내용을 막 거기 주저주저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턴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지원 그 내용만 중복되지 않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저 활동가 지원했습니다라고 하시면 활동가 지원 서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인턴도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까지 마감하고요. 저희가 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바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채용을 인턴도 결정하도록 테스트가 있습니까? 네,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채용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가와 인턴 모두를 채용하면 이제 4월 20일 정도부터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많은 내용의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디어 탈곡기 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원에 성실히 이렇게 내주신 분들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정말 성실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배가 부릅니다. 아니 고민 되겠네요. 네, 저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걸 보고 저 같으면 이거 못 씁니다. 이랬더니 처형님이 너 같은 놈은 안 뽑아. 여기 운 좋은 사람들 네,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